저는 지금 현재 충북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공학과 박사과정을 하면서 AI 또는 에듀테크와 관련된 개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을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그 관심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수학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클래스팅에서의 주요 기능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용을 하면서 교사가 느끼기에 학생이 느끼기에 어땠는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2020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교육 실현이고요. 이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필수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고교학점제라는 그 취지가 매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준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고 전학년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과목 지도에 되게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다과목뿐만이 아니라 다과목을 맡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미적분, 기하 들어갈 수 있는 수업 교실의 개수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파악도 어렵고 시수의 불균형도 있을 뿐 아니라 평가도 일관되지 않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에서도 학교 지정 교과가 있고 일반 선택 교과가 있고 진로 선택 교과가 있듯이 각 특징마다 평가나 학생 관리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을 준비할 때 앞으로 애들한테 지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나 AI 코스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자명한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 클래스팅 AI가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수업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강조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학생별로 형성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사가 일괄된 그 평가 방식을 활용을 한다면 비효율적일 겁니다. 이 평가와 피드백 등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I 등의 에듀테크들이 교사 대신에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클래스팅 AI의 주요 기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화면은 학생이 활용하기에 좋은 기능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무슨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순서는 없고요. 첫 번째로 AI 보조교사 젤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기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익숙하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챗GPT가 이 클래스팅 안에 제 탑재가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되어가지고 실제 활용을 많이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특히 그 특정한 수학 개념을 물어본다거나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활용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학 기호를 실제 챗GPT에도 그렇고 여기 젤로도 그렇고 입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학생들이 의지가 있다면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지만은 그 이 클래스팅 AI를 쓰면서 여러 곳의 요소들 중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치를 쌓는다든가, 뭐 계급이 높아진다든가라는 걸 의미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 되게 학습의 본질적인 흥미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더 의욕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형 문제풀이 학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명칭에서도 아시겠지만 학생 수준에 맞게 적절한 문항을 제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클래스팅 AI에서 어떻게 문제를 제시를 하는지 그 알고리즘이 되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좀 나중에 여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따가도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의 문제 정답률이 크게 다르지 않고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난이도가 어떻니? 라고 하면은 적절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그 난이도를 물어보면은 적절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공부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어느 정도 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에게 차별돼서 맞춤형 문제가 나간다라고 느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클래스팅을 활용하기에 편했던 기능은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 지원, 두 번째 실시간 학습 대시보드, 세 번째 AI 기반 형성 평가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아까 이전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맞춤형 문제 제공 사례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단원,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고요. 문항수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저는 일단 2차 곡선이라는 단원에 각각의 소단원에 3문제씩 그래서 총 24문제를 배부를 하면 이게 알림이 각 학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알림을 보고 문제를 풀이를 하고요. 이게 이제 수학 문제를 제시받았을 때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화면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1, 2, 3, 4, 5가 답변을 체크하는 이제 답변을 입력하는 창이고요. 클릭 또는 터치로 입력을 합니다. 요 옆에 보이는 빨간색 펜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필기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려가지고 펜 색깔과 지우개와 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입력을 하는데 그 연습장에 기존에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도구들은 문제만 제시가 돼가지고 그 문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옆에 두고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옮겨서 풀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복잡한 그림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린트 인쇄되어 있는 그림에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한데 연습장에다가 하면은 불편한데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갤럭시 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오른쪽은 이제 삼성 노트입니다. 화면이 분할돼서 오른쪽 화면은 이제 노트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어플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A 보조교사 젤로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그 수식을 입력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 외에 다른 수학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전자공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곡선이 활용되는 사례를 알려줘 라고 답변을 했더니 실제로 GPT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진례 답변이 나왔습니다. 1번 뭐 안테나 설계, 2번 신호 처리, 3번 컨트롤 시스템, 4번 회로 설계. 이 내용들의 하나하나가 되게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탐구하기 위해서는 되게 깊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학생들도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겠죠. 이 중에 이 학생은 세 번째 컨트롤 시스템을 선택해가지고 본인들이 자료를 좀 탐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주제 선정 이유, 관련된 수학적 개념, 탐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탐구 방향 이렇게 큰 틀에서 간단하게 보고서 양식을 작성을 했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검증은 그 다음 이제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보조 교사 역할로서 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활용을 했었습니다. 교사가 볼 수 있는 이제 학습 대시보드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던 화면일 텐데요. 이 학생의 정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난이도는 어땠는지, 문항수, 시간 이렇게 나오고 아까 자기주도적 학습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 경험치, 그리고 여정 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게이지들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뭐 자기는 덜 했네, 누구 더 했네 이렇게 장난치면서 다시 학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AI 평가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때 16문제를 냈었는데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문제는 맞았고 어떤 문제는 틀렸는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화면은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교사에게도 똑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를 눌러보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좀 더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수학 문제 풀이는 되게 논리적이고 연역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설명들에서 되게 갈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문항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도 함께 제시를 해줘서
학생들이 본인이 풀었던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가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걸 다양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왼쪽 화면은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던 화면입니다. 이 친구는 이 삼성 노트가 편해가지고 그랬는지 삼성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고요. 이 옆에 보면은 그 폴더 모양의 다운로드 표시가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 문항이 보관함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관함에 문제를 저장했습니다라고 뜨고 이 문제는 나중에 학생들이 다시 자신의 학습을 복습할 때 이 보관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스스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교사도 수업 준비를 하는데 또는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뭐 중단원, 대단원 이러한 문항들의 풀이를 시키거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 풀이를 시키거나 하면은 되게 난이도가 앞에는 쉬운 문제 몇 문제, 그다음부터는 중간 문제 몇 문제, 그다음에는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이 항상 일정한데 어려운 친구들은 맨 뒤에까지 못 풀고 수준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중간 이후로 넘어가지 못하고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앞에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매우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이 적절하게 수업 준비, 문항 제공을 할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지원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문항을 제시를 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풀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실 성실하게 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성실하지 못하게 한 친구들도 있는데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 그리고 제 기준에서도 좀 열심히 한다, 잘한다, 못한다, 뭐 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동규 학생, 손우식 학생, 송도당 학생 이렇게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크게 높거나 크게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기도 했지만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배부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이름이 뜬다고 했는데 그 이름 뜨는 이런 모양으로 뜨고요. 지금 이 네모칸에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지만은 초록색 동그라미가 지금 마우스로 표현하는 요 부분에 많이 몰려 있고 정답률이 40에서 50, 60 그 근방인 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화면처럼 이제 학생들이 얼만큼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한눈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 상세 보기를 누르면 교사들도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맞았던 거, 틀렸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영 학생이 2번 문제를 틀렸고 1번 문제 3, 4, 5는 맞았구나. 그럼 2번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 교사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 피드백을 직접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뭐한 가지의 소통 창구가 추가로 더 생겼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인상 깊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 외에도 질문이 있어요라는 채팅 또는 더 열심히 해라 빨리빨리 풀어보자라는 채팅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 수업 상황이 두 명이서 자꾸 이제 키득키득 거리면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태블릿을 안 가지고 온 상황이어서 둘이 같이 풀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대화를 하고 그런 거는 용인을 해주는 편이라서 둘이 머리 맞대고 풀어서 이때 5문제를 제시를 했었고 3개 이하 틀리면 간식 있다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소소한 그런 채팅을 나눴었는데 직접 학생들이 모두 보는 교실에서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채팅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AI 에듀테크 기능 분석 틀입니다. 그리고 출처는 홍선주 안지연 2024 논문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외에도 대영역 중에 교수 설계를 위한 영역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영역에 교수 설계 지원, 그다음에 교사의 학생 평가 지원, 학습자 지원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고, 그중에 조금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밑에서 두 번째, 튜터를 통한 1대1 학습 지원과 챗봇을 통한 1대1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말이 좀 비슷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1대1 학습 지원, 요 선제적 지원이라는 게 되게 방점이 있는데요. 흔히 그 챗봇이나 이런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AI가 답변을 해준다던가 또는 알고리즘으로 의한 챗봇이 답변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제적 지원은 그 학생이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뭘 해볼까? 이번에 어떻니? 뭐 이런 식으로 튜터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거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 분석되어 있는 에듀테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알렉스, 센츄리, 칸 아카데미, 똑똑 수학 탐험대, 경남 아이톡톡, AI 스피킹, 구글 클래스룸, 패들릭, 카웃, 그리고 클래스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클래스팅은 이 문헌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칸에 다 동그라미가 있는 그런 에듀테크는 없고요. 되게 서로 각각의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클래스팅의 기능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에듀테크에 비해 특히 알렉스 센츄리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고 되게 비용적으로나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회사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클래스팅이 되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 학생들의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가볍게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봤는데 활용 소감으로는 분명히 개선될 점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되게 많은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 교사에게도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